우리 추정단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어요? 추정. 통계적 추정.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표본이라는 걸 추출하죠. 추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표본이 생깁니다. 그죠? 얘는 이제 크기라고 해서 크기라고 하면 그냥 뽑은 개수를 말하는 거지. n개.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요 추출이라는 건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뽑았던 거 다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뽑아서 다시 집어넣어 놓고 다시 또 뽑는 그런 형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집단,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EX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VX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시그마 X라는 거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그지? 여기 모집단, 얘를 모평균이라고 하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표본을 하나 내가 딱 뽑아놨대. 그럼 여기 있는 이 표본들의 평균이 지금 요 표본들은 이제 x1부터 x2 이런 식으로 땡땡땡 xn까지 이렇게 n개가 뽑혔을 것 같고 여기는 얘네들의 평균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만 바라보는 거 있잖아. 여기서만 바라보는 거는 x바라고 하는 얘가 지금 뭐예요? 얘의 이름이? 그렇지, 표본 평균이지. 평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계산을 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직접 내가 분산을 구합니다. 직접 분산을 구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뭐라고 쓰냐면 그냥 S제곱이라고 쓰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S라고 하는 거는 표본 분산을 의미해요. 얘의 이름은 표본 분산입니다. 분산. 그리고 여기 있는 얘에다 루트를 씌워준 S라고 하는 애 있잖아. 거기 있는 걔가 표준 편차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 있는 이 n개를 가지고 내가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지? 근데 여기는 이런 표본을 한 개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 뽑아봤을 때, 그지? 다 뽑아봤을 때 이 중에서 난 뭐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 여기는 얘네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의 분포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생각해 봤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맞아요? 일단 x바라고 하는 애의 평균이 뭐가 되고요? 저기 있는 모평균과 일치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n분의 모 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 여기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됐었고 거기는 얘가 지금 m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m의 그렇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전체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랑 착각하면 안 된다. 그지? 요거랑 엄연히 완벽하게 다른 애들이. 그지?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혹은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안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얘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개념이에요. 됐어요?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했어? 진짜로 추정이라는 걸 했었잖아. 그지? 추정이라는 걸 했었을 때 m 값을 그러니까 모평균 자체를 난 추정하고 싶었던 거고 거기 있는 걔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는 이제 k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얘도 k배 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때 여기에서 여기는 이 k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 얘는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죠? k 값에 따라서 신뢰도가 바뀌었었지. 저기 있는 저 k 값은 사실 어디서 나왔던 거야? p 절대값 z가 그지? k보다 작거나 같을 절대값 여기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확률이 몇이군요 에서 나왔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몇 퍼센트의 신뢰도를 가지고 그지? 하는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그 K값입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K값 때문에 이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당연히 커졌을 거고 그래서 얘가 작아질수록 신뢰도는 적어졌을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얘는 누구의? 여기 있는 얘의 뭐예요? 얘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표준 편차의 몇 배, 표준 편차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잖아. 확률 풀 때, 그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K배였구나. 표준 편차의 K배였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모 비율도 마찬가지였지? 모 비율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어? 그냥 P, 모 비율이 지금 궁금합니다. 얘는 P 햇을 가지고 나는 여기는 얘를 추정하고 싶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배 플러스 K배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갈 거는 P 햇에 뭐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지.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n분의 원래는 PQ였는데, 맞아? PQ였는데 여기는 얘를 추정하고 싶었단 말이야. P 값은 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P에 Q에 대신 써서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입니다. 이게 다야. 별거 없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면 돼요.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몇 번부터 할까요? (32번) 32번 볼게요. 자, A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대요. 적재 중량이 mkg 이상이 되면은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강기에 A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을 했어요.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0.5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m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는 지금 이미 추출한 이 상황은 여기 있는 이 9명이, 그 9명이 뭐라고 표본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맞아요? 그 9명이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x1부터 쭉쭉 더해서 xn까지 더한 거를 다시 x9까지 더한, 여기는 얘를 내가 9로 나눠준 이 결과가 지금 표본 평균이었어요. 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표본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얘가 mkg 이상이 되면은 경고음이 울린다고 했는데 그 울릴 확률이 지금 0.05였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네들을 다 더한 거 있잖아. x1 더하기 쭉쭉 더해서 x9까지 다 더한 이 결과가 지금 mkg 이상이 됐을 때, 그지? mkg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얼마였습니다. 라는 뜻이야. 0.05였습니다. 이런 뜻인데 나는 여기는 x1이나 x9 같은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변수가 너무 다양해. 9개나 있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9로 나눠주면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9로 나눠줘 볼래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표본 평균이 돼버리는 거잖아. 표본 평균. 여기는 얘가 지금 9분의 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0.05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분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었던 건데 표본 평균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얘의 평균이 60입니다. 그죠? 6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5. 그러니까 5다. 그지? 5의 제곱. 요걸 따르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내가 뭘 해주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주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9분의 m 마이너스 60 요걸 내가 5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확률이 지금 0.05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곡선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뚝 잘라서 여기는 얘가 지금 5분의 뭐였구나 9분의 m 마이너스 60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부분이 0.05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 0.4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얼마군요? 1.6이었군요.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요식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요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요거 넘어가면 8인가요? 그죠? 8? 요거까지 넘어가면 9분의 m이라는 값이 68이 되고 싶었다는 뜻이고 m 값은 얼마였다는 뜻이야? 72에다가 사니까 61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뭐였어? 이 사실이었지, 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적재 중량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얘를 해석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적재 중량은 어차피 여기는 얘네들 다 더했을 때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 식은 이렇게 써주고 내가 얘를 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을 부로 나눠줘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다. 자. 다시 43번 볼게요. 자, 표준 편차 시그마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얻은 모평균 신뢰도 얘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지 뭐. M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조사해 봤더니 여긴 얘가 지금 70.2였고 여기는 얘는 지금 89.8이었어. 그치? 그럼 일단 요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벌써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두 개의 평균이 얘네들의 평균이 뭐가 되겠구나. X바였겠구나. 표본 평균이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요거 두 개를 한번 더 해봤어요. 얼마니? 160이지. 그죠? 평균 내면 얼마예요? 80입니다. 여기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X바가 얼마니까? 지금 80이니까 그냥 X바로 쓸게. X바 마이너스 K배에 지금 K배가 지금 몇이 되는 거야? 1.96이 되는 거지. 얘 1.96에 뭐가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크기도 n이야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어.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m인 거고 여기는 얘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럼 난 여기서 뭘 알고 있으니? 여기는 이 값을 알고 있잖아. 80이요. 얘가 얘란 소리지. 얘가 얘란 소리지.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얘를 통째로 구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어? 99%를 가지고 조사해 주세요. 신뢰 구간을. 그러니까 m 값은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다. 여기는 8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80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내가 통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요 값을 통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그게 신뢰 구간입니다. 그죠? 그럼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개수는 당연히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일단 챙겨갈게. 얘가 지금 95%, 여기는 얘가 지금 99%. 그지? 신뢰 구간의 길이는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어요. 그지? 당연하지. 신뢰 구간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질 거야. 그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종아리의 키가 100에서 200 사이일 확률이 높은 거죠. 됐죠? 됐죠? 다음. 53번. 봅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36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2분의 1 L로 하기 위해서 몇 %로 바꿔야 되나요?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지금 얘가 95%로 지금 추정을 한 결과거든. 근데 95%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가 95%지.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K 값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K 값이 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그냥 얘거든. 얘 2배를 하면 땡이지 뭐. 68.2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구나. 됐어요? 다시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 괜히 지웠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 얘는 이게 2배의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 맞아요? 이쪽 곱빼기 이쪽 거 하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지? 얘네들은 당연히 변함이 없을 테니까 여기는 이게 36개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만 지금 2배가 되면, 아니 2분의 1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다음. 다음에 56번. 자, 보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M시간이고요. 표준편차가 10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9%를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5%를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보다 길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신뢰 구간, 지금 상황이 지금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내가 두 개, L1이랑 L2라고 표현을 해보자. 얘네들은 각각 지금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는 얘도 여전히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몇 개를 뽑았대? N개를 뽑았대. 그지? 그 다음에 95%로 추정을 하고 싶었대. 여기는 2.5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어디에요? 100개. 얘가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여기는 얘는 지금 10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얘는 95%니까 1.9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지금 뭐가 뭐보다 길지 않게 하고 싶다 그랬어? 처음 거가 더 길지 않게 하고 싶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네. 되나요? 처음 거가 두 번째 거보다 길지 않게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는 2랑 똑같고 시그마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요 식은 그냥 루트 n분의 뭐가 2.58이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되면서 얘는 10분의 뭐가 됩니다. 1.96이 됩니다. 이렇게씩 세워버리면 끝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넘어갔더니 얘는 100.96, 그 다음에 2.58 곱하기 10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가 루트 n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결과 양변 제곱해가지고 n값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계산이 더럽나 봐요. 좀 짜증나는 문제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얘는 정수니까 당연히 정수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별거 없지요. 다음. 번 68번. 표가 없어서 안 했는 거. 아, 표가 없어서 표 뒷페이지 없구나. 여긴 있어요. 일본에 있으면. 와우. 아, 그러네. 표가 없어서. 68번이 뭔데? 오케이. 그럼 못하지 뭐. 그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넘어갈까요? 할 수 있겠죠? 그치? 표가 없어서 못한 것 뿐이죠? 길이가 L이었고 그 다음 4분의 1 L이 되고 싶어요. 그럼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 알파 퍼센트 계산해 주세요. 이건데 지금 뭔가 바뀐 게 있어 없어? 같은 표본의 크기로 지금 똑같이 지금 추정을 한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만 바뀌어? K 값만 바뀌는 거지 뭐. 맞아요? 그럼 아까처럼 K 값이 4분의 1이 되는 그 K 값을 생각한 다음에 퍼센트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아까 문제랑 완전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또? 유형 7번 개념 이해가 유형 7번이 뭐죠? 69번 69번. 봅시다.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통계 자료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그래서 95%를 추정한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할 때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표본평균에서 그러니까 이 추정 상황에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얘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치?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여기 얘 있죠, 얘. 얘가 뭐야? x 바 빼기 m 아니니? 그치? 차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의미는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고 싶었던 거고. 그치?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해서 2 이하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펼쳐놓은 게 뭐예요? 여기는 얘를 내가 m과 x 바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m-x 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m을 기준으로 했더니 얘는 x 바 마이너스 2에서 얘는 뭐가 돼? x 바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얘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k를 집어넣어가지고 맞아요? 얘 대신에 k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표준화 시킨 다음에 계산해 준 게 뭐였어? 아니죠. 여기 K가 아니지.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게 우리가 말했던 그 실내 구간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완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상황을 원래대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해보면 M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X 반은 똑같았을 거고 플러스 얘가 1.96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지금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 10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만 딱 비교하면 되는데 누가 더 짧고 싶대? 차이가 얘보다 그렇지 얘가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은 지금 2 이렇게 되면서 루트 N분의 19.6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거 넘어가서 루트 N 그 다음에 2분의 19.6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단순한 계산.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요런 식이었구나, 그냥 요런 식이었구나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돼요. 요런 식이었구나. 그럼 됐죠?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응. 그 7번 같은 17번? 17번입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응. 약간 뭐 출시사 이렇게 했었는데 어. 아니더라고. 그치. 얘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미 추출하고 있어. 네. 그치? 이미 똑같은 게 또 나와도 되죠. 그래서 그 뭐지?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저게 표본? 그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건 얘는 이렇게 풀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봐봐. 지금 이미 추출이라는 게 사실 되게 까다로운 말이거든. 이미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4개를 꺼내는데 내가 한 번 꺼낸 건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고 복원해놓고 다시 한 번 또 꺼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봐봐.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1 나온 거랑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1 나온 거랑 다른 경우가 되거든. 그죠? 얘의 확률 따로 얘의 확률 따로니까 사실 여기는 얘는 독립시행의 정리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독립시행의 정리에서도 2개짜리가 아니라 지금 4개짜리가 되니까 좀 복잡해요. 골치 아파.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확률을 구하려면 너무 힘들거든. 근데 애시당초 이미 추출을 했다는 그 이야기 자체에서 저기는 쟤는 표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EX에서 EX를 바탕으로 뭘 구하고요? EX바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VX를 바탕으로 뭘 구할 겁니다? VX바를 구할 겁니다. 아예 개념을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EX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 있는 얘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그 아이들이 될 거고 그거 가지고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랑 2랑 3밖에 없었을 거고 얘의 확률이 얼마입니다? 7분의 2입니다. 7분의 3입니다. 7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얘에 대해서 딱 뭐야?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의 평균은 얼마였겠어요? 일단은 2였을 것 같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빼기 1 하고 여기 빵 하고 여기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게 지금 x 빼기 n 요거니까 각각 또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네들 가지고 내가 다시 평균을 내봤더니 걔가 vx가 되는 거고 걔가 7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평균, 여기는 얘는 그냥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몇 개를 뽑았대? 4개를 뽑았대. 그러니까 4분의 1 곱해줘서 7분의 4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얘는 7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훨씬 더 간단해지죠. 네, 그런 개념을 좀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너희들 요거 이해되니? 봐봐. vx 바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는 얘가 n분의 vx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분산보다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왜 작아졌는지 혹시 직관적으로 이해되니? 어? 얘랑 왜 얘가 더 작을까? 사실 그때 선생님이 막 2개짜리가 막 5개 해가지고 이거 막 계산했었잖아. 그때 보여주려고 했다가 하나 때려쳤잖아. 그래서 다 미처 못 보여줬던 얘기인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그냥 직관적으로 사실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봐봐, 얘는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뽑아서 뭘 만들어? 일단 평균들을 만들 거거든. 그치? 그 평균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극단적인 값들을 다 모여있는 그 확률은 되게 적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보통 분포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표본을 뽑았다고 한다면 걔네들의 평균은 거의 이쯤에 가깝겠지. 맞아? 그러니까 거의 여기 있는 얘네들은, 표본 평균이라는 애들은 이쪽에 좀 밀집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밀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물론 여기 있는 얘네들도 있겠지만 되게 미세하게 조금만 있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번 평균을 낸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포를 생각한 거니까 평균을 냈다는 건 중앙에 가까워지게끔 해줬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 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 거니까 얘 뭐가 분산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 작아지는 정도가 그냥 n분의 1이 됐구나,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줘도 상관없고요. 되나요? 실제로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4개짜리, 5개짜리 갖다가도 오케이? 직접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뭐 이과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또 질문 있나요, 그럼? 윤빈이 없어요? 없어요. 규환이 없어요? 민이 16번이요. 16번. 오케이. 96이요. 아, 96번. 주영이는 없니? 16번. 자, 어느 도시의 주민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더니 10명이 찬성을 했대요. 뭐 비율이니 표본 비율이니? 현재 상황 표본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10분의 1이군요. 됐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성률을, 그러니까 찬성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모 비율이 될 거고, 그 모 비율을 95%로 추정했을 때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가 1%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도 지금 뭐랑 뭐가 궁금한 거야? P와 P 햇의 차이가 지금 궁금한 거고, 걔가 1%면 얘는 0.01이죠. 이렇게 되게 하려면 표본을 최소 몇 명 뽑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 좀 전에 규원이가 했던 질문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여기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얘를 요 부분이 들어갈 게 원래는, 그렇지? 얘는 지금 95%에서 1.96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루트 n분의, 그치? 100분의 p 햇 q 햇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럼 여기는 얘보다도 여기는 얘가 더 작고 싶었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산하면 0.01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 계산하면 요거 10분의 1로 일단 나올 거, 요거까지 다 해버리면 100분의 3으로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된다, 그지? 뭐야? 네. 어? N이 어디였어? 저게 이게 N이네, 이거. 이게 10 루트 N. 여기가 N이니까.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씩 세워주면 돼요. 여기 계산이 더 들었나? 응. n이 몇일까요? 응? 여기서. 아,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100명 이미 추출해서 나온 게 여기 있는 얘였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표본 비율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 비율이 얘입니다라는 의미였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되게 하려면 몇 명을 뽑아야 되냐. 그러니까 다시 비율을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n 값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지? 상황이 좀 이상해. 왜냐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애시당초 얘에 대한 표본 비율이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뭘 갖다 쓰기로 한 거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 얘는 모 비율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대신 써도 무방합니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지금 얘에 대한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여기 100명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종료가 되고 새로운 상황인 거야. n명을 새롭게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때 쓰는 P, Q에서 얘를 갖다 써도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됐죠? 또 미니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너무 덥니 지금? 너무 따뜻하니? 보자. 근데 여기서 일단 집합 P가 의미하는 게 뭐니? 그거 먼저 생각해보자. 집합 P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일단 집합의 표현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집합의 표현 방법 2개? 네, 일단 뭐 식으로 된 건 2개 있어요. 그지? 식으로 된 건 뭐가 있어? 그냥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조건 제시법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림처럼 그려서 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그지? 벤 다이어그램. 근데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뭐 이건 누구나 다 잘 할 것 같고 항상 여기는 얘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 그리고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는 얘를 잠깐 봐봐. 여기는 얘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지금 P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X가 지금 U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 말 그대로 따라가면 뭐야? U라고 하는 전체 집합에 X는 뭐예요? 부분 집합이에요. 그치? 그 부분 집합을 원소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맞죠? 그러니까 집합 P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집합도 되고요. 그 다음에 1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도 되고요. 2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도 되고요. 등등등 해서 마지막 1과 2, 3, 4, 5까지 다 가지고 있는 집합도 됩니다. 이런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군요. 라는 뜻이지. 됐어? 그럼 일단은 P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P의 개수. P의 개수는 2의 5제곱. 이게 32개가 될 겁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원소 중에서 여기는 이 부분 집합들 중에서 몇 개를 뽑겠대? 2개를 뽑겠대. 그죠? 됐어요? 2개를 뽑겠대. 그럼 전체의 개수는 일단 몇 개가 되는 거니? 전체의 개수는 그치? 32개가 됩니다. 32분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뭔가 해결하고 싶었나 봐. 됐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되는 이거랑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그런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상황 뭐냐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가 되고 싶대요? 1과 2가 되고 싶대요. 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A에도 무조건 1과 2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도 1과 2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다른 거는 겹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지. 됐어? 그러니까 집합 A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1과 2와 땡땡땡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집합 B에도 여전히 1과 2는 들어가야 되고 땡땡땡 들어가고 싶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개,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개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조건 나예요. 조건 나. 집합 U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원소가 A 집합에 속해 있을 때라는 첫 번째 줄, 여기는 임의로 한 개 택한 원소가 집합 A에 속해 있을 때라는 이야기는 지금 상황이 내가 궁금한 게 어떤 확률이 지금 궁금한 건데 A라고 하는 여기에 속해 있을 확률이 지금 여기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때 B에 있지는 않고 싶어요 라는 뜻이지.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나는 지금 궁금하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PA 분의 뭐가 됩니다?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됐어? 근데 여기는 얘는 원래 정의대로 가면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됐나요? 그럼 일단 이게 몇 개인지가 지금 먼저 궁금했나봐. 여기는 얘가 몇 개인지가 궁금했나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는 얘는 지금 A에서 지금 B를 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A에서 B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2분의 1입니다 라는 이 조건 가지고 내가 집합 A가 몇 개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 NA를 이제부터 뭐라고 써볼까? 여기는 NA라고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X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X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예요? 얘의 의미가 N A 되지? N A 빼기 B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얘의 의미는 사실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생각했을 때 A에서 뭘 빼주세요? 교집합 빼주세요라는 의미니까 여기 얘는 NA분의 NA 빼기 뭐가 됩니다? N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2라고 준 거고 여기 얘는 여전히 X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X분의 X-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결과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러니까 X는 몇 개? 4개여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몇 개의 자리가 더 있어야 돼? 2개의 자리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요 2개만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더 들어가도 돼. 근데 여기서 들어간 2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X1이고 X2고 여기 있는 얘가 X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혹은 여기 얘가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궁금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순서상 그러니까 A, B의 개수를 지금 난 센 다음에 걔를 몇에서? 32에서 지금 나눠버리면 그게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것들을 한번 세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몇 개 중에서 저기 있는 저 1, 2 뺀 나머지 3개 중에서 골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완성됐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그 남은 거 하나가 들어가거나 말거나 하니까 2가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나요? 선생님 잘못 풀었다. 여기 얘가 32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몇 개를 뽑고 싶은 상황이었으니까 2개를 뽑고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여기 얘는 32P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나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어렵죠 되게 문제가. 이해되니 이거? 확실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조건부 확률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합을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봐봐. 처음 상황이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요 P라는 집합 자체는 저기는 저 U에 뭐가 들어가고 싶어요? 부분 집합들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 부분 집합들이 총 3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P는 지금 32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지금 거기서 임의로 2개의 원소 A, B를 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32P2라고 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분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분요라고 일단 처음에 판단하고 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만족하는 그 A, B 순서상의 개수, A, B의 개수 그 집합에 저것들을 만족하는 개수가 나는 궁금했던 거고 거기는 걔를 만약에 뭐라고 할까? 뭐 N개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결국 답이 32P2분의 N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이걸 만족하는 상황을 가라 조건, 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황을 내가 조건부 확률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보냈던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음 2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문제. 일단 여기 얘는 어때요? 재석이와 수지는 수직선 위에 원점에 있는 점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옮기는 게임을 한대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그 외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 자체는 당연히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독립시행,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지? 독립의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 확률이 P였다면 P의 R제곱, 그 다음에 Q의 N-R제곱이라고 이렇게 썼던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NCR이라고 하는 거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그냥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는데 결국은 얘는 경우의 수지. 그죠? 경우의 수. 여기서 얘가 붙었던 그 이유가 뭐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지. 주사위를 몇 번 던져? 3번 던졌어. 오케이? 그 중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똑같이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확률을 P가 지금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6의 약수인원이 2회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럼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안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여기는 얘의 확률이 얼마였고요? 3분의 2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었잖아. 그지? 여기는 얘도 여전히 생각해보면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에다가 3분의 2니까 결국 똑같고, 그지? 여기는 얘도 여전히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요 세 개는 완전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나는 얘 더하기 얘를 할 건데 결국 그 더하기를 했을 때 상황은 똑같은 걸 몇 번 더해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몇 번 발생하나요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케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지금 원점에서 출발을 했대.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 마이너스 2에 도착하면은 수지가 이긴대요. 그 다음에 3에 도착하면은 재석이가 이긴대. 이렇게 지금 몇 번의 게임을 했어? 6번을 했단 말이야. 6번. 그러면 얘가 6번이 됐는데 지금 수지가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지? 전체 몇 번 중에서 6번 중에서 수지가 몇 번 이겨야 되니? 수지가 4번 이겨야 돼. 재석이가 몇 번 이기고? 재석이가 2번 이기고, 그 다음에 수지가 몇 번 이겨야 돼? 4번 이겨야 돼. 이런 상황까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얘 만약에 한 번, 2번, 3번, 4번 다 이긴 다음에 재석이가 2번 이겨도 이쪽으로 도착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이 2번 만에 게임이 종료된 거잖아. 맞지? 지금 이쪽으로 도착하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2번, 3번, 4번을 해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경우는 벌써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시 이 상태에서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그냥 6번 중에 4번, 뭐 재석이가 2번 이겼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 경우의 수 안에는 2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 3번 만에 끝날 수는 없겠지. 맞아요? 얘가 한 번 갔으면은 돌아와야 되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 안에는 지금 2번 만에 게임이 종료된 경우의 수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만에 게임이 종료된 경우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빼줘야지 결국 답이 됩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만큼이 다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걔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에 2번, 그 다음에 3분의 1에 4번, 이렇게 돼야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2번 만에 게임이 종료되는 거는 언제 있어요? 2번 만에 게임이 종료되는 거. 그렇지, 그냥 수지가 2번 이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그냥 한 번 있었겠네. 됐나요?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이에요? 2번 만에 게임이 종료된다는 2번 다 그냥 수지가 이기는 그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럼 4번은 어때? 4번은? 아, 이거 애매하다 진짜. 4번은 어때요? 4번은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거나, 그지? 아니면은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네요. 얘가 한 번, 2번, 3번, 4번이 되면 이거 2번 만에 끝난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도착하고 싶은데 한 번 갔다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한 번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얼마가 돼요? 얼마지? 15에서 빼기 3을 했어. 12가 되네. 3번 갔다 한 번 와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네. 갔다 오면은 사실 이 경우에는 얘가 지금 포함된 거죠. 2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네. 잘못했다. 미안해. 총 어쨌든 몇 번을 시행해야 돼? 4번. 6번은 시행해야 돼, 그지? 6번은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두 번 가는 것까지 한 가지라도 그 다음에 네 가지에 대해서 네 번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랜덤이죠.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16번이 되겠네. 이해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세팅을 이렇게 잡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 5번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쪽 도착해서 끝나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기에 있었을 거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종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1, 5번을 시행했을 때 5번을 시행한 결과가 마이너스 1에 있을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 마지막으로 수지가 한 번 더 이겨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겠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얘도 여전히 지금 요쪽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을 지금 나는 생각해 보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럼 이쪽으로 오는데 경우는 전체 몇 가지예요?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지금 난 5번을 시행을 하고 있어. 5번을 시행을 하고 있어. 그지? 5번 중에서 이쪽으로 몇 번 가고? 2번 가고. 맞아?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 도착하는 거 아니, 다시. 이쪽으로 2번 가고 이쪽으로 3번 가면 이쪽에 도착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빼줘야 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경우는 빼줘야 되잖아. 맞아? 일단 이쪽으로 도착하면 지금 상황은 종료가 된 거니까.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가 이쪽으로 도착한 경우는 지금 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애매하네 진짜.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네. 지금 규현이 배 많이 아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여기를 찍고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일단. 오케이? 여기를 찍고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됐죠? 그러면 5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찍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찍고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상황 자체가. 맞아요? 그거 2가지는 다 빼줘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먼저 해볼까? 여기를 찍고 오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니까 한 가지밖에 없나요? 처음에 다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치?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얘는 안 찍고 여기까지 찍고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작아서 이제. 한 가지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 도착하고 싶었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만 여기를 찍고 여기 도착하는 경우지. 맞아요? 순서는 바뀌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얘만 찍고 돌아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 그러면은 얘는 하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그러고 한번 다시 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든 둘 중에 하나는 다 되는 거죠. 맞아요? 애매하네. 이렇게 쓰면 되게 애매하시네. 잠깐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이렇게 된 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된 게 3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게 지금 2개 있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얘를 배열하는 중에
얘를 배열하는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일단 요게 두 개가 딱 쌓여버리면 상황은 종료야. 그지? 이렇게 되면 종료야.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그치?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제 요거 하나랑 그러니까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테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 배열하는 경우에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00분의 2 해야 돼요. 그렇지. 300분의 200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됩니다. 아니면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요거고 나머지 두 개입니다. 30을 계산해도 돼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찍고 오는 거 안에는 그럼 벌써 여기까지 찍고 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나? 맞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면, 그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면 저기까지 찍고 들어오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찍고 오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입니다. 일단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마이너스 1의 위치. 저쪽으로 가봐야지. 이런 경우도 있겠네. 얘가 처음에 이렇게 갔어. 오케이?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제일 찍었지. 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 그죠? 근데 여기 안에 얘네들은 자리가 바뀌어도 되잖아. 그죠? 얘가 처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도 지금 쟤 찍고 온 것 같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빼버리고. 또 있나요? 이게 다겠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설명이 너무 구린 것 같아. 다시 정리해 줄게요. 다 이해됐어요? 다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요쪽으로 가는 거 몇 개랑 세 개랑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는 거 몇 개랑 두 개랑 지금 배열하고 싶었던 건데 1회, 2회, 3회, 4회, 5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얘가 이미 두 개를 이렇게 찍어 버렸으면 상황 종료된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더니 얘가 30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쪽 두 개 중에서 요거 하나랑 배열이 된 상태에서, 오케이? 그럼 벌써 갔다가 돌아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얘에서 다시 봤더니 요렇게 두 번을 다시 더 가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요렇게 되는 거 두 가지,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 되나요? 전체 내가 배열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5C2였잖아. 5C2에서 3 빼기 2를 해주면 얘는 몇이 되고요?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됩니다. 얘는 5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3분의 2의 확률로 두 번 갔고, 그치? 3분의 1의 확률로 3번 갔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요 상황 자체가 지금 여기에 얘네들을 찍지 않고 돌아온, 그치? 얘네들을 찍지 않고 여기까지 도착한 여기까지가 확률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 상태에서 수지가 한 번 더 이겨야, 그치? 수지가 한 번 더 이겨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얘까지 곱해줘야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진짜 어렵다, 그치? 다음 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 시간 거의 다 되겠네. 자, 좌표 평면을 위해 점P가 원점을 출발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을 한대요. 한 개 주사를 던져서 눈의 수를 확인하는데 1의 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2 또는 3의 눈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오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주사위를 4번 던졌대. 4번 던져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이렇게 던질 거고, 이 상태에서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2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은 요 중에는 X만 지금 2개 있고, 오케이? X축 선택된 게 2개 있어도 되고, 아니면 Y축 선택된 게 2개 있어도 되고, X 하나, 그다음 Y 하나 요렇게 선택된 경우가 있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총 몇 가지로, 일단 3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규칙 3, 그러니까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온 거 있잖아. 걔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걔가 몇 번 나왔다? 2번 나왔다. 얘도 여전히 2번 나왔다. 얘도 여전히 2번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 됐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x 몇 개랑 여기는 얘를 z라고 할게요. z 두 개, z 두 개, 그다음 z 두 개라고 하자. 얘는 x 몇 개랑 두 개랑 z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뭐가 됩니다? 일단은 x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z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 생각해보면 얘는 똑같잖아. y, y, z, z 이렇게 된 거니까 똑같이 여기도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대신 여기 있는 이 확률만 y 두 개니까 y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일단 마지막 경우는 어때요? 마지막 경우는 얘는 지금 x, y, z를 배열하고 싶었던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얘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얘는 그냥 4팩에 2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x는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y도 한 번 나왔군요. z만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줘야지 저 문제의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됐죠? 너희 이항정리 배우면서 다항정리도 배우니 혹시? 다항정리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 더하기 b 요거 전체 n제곱을 했을 때 여기서 a의 r제곱 그 다음에 b의 뭐 n-r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의 개수는 그냥 뭐 ncr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맞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요거 전체 n제곱에서 a의 p제곱 그 다음에 b의 q제곱 그 다음에 c의 r제곱 여기 있는 얘의 개수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의 개수가 얘가 됐다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저기 있는 저 a 더하기 b 중에서 여기 있는 이걸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저기 있는 저 n개의 주머니에서 a를 r개를 꺼내고 싶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서 꺼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뭐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뭐 여기서 꺼냈다. 그래도 하나 나올 테니까 결국 그 n개의 주머니에서 r개를 팩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아니면 결국은 A랑 그러니까 A가 몇 개? R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몇 개? N-R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얘를 배열해서 그 순서대로 얘를 꺼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N팩에 R팩에 N-R팩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NCR의 정의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다항 정리에서의 상황은 뭐냐면 A가 몇 개? P개. 그래서 얘 Q개, 얘가 L개 있어요. 당연히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몇이 돼야 되겠어? N이 돼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똑같이 주머니 여기 C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는 A가 몇 개? P개. 그 다음 B가 몇 개? Q개. 그 다음에 C가 몇 개? R개.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이걸 배열한 거에다가 하나씩 매칭을 시켜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그 개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 개수니까 결국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N팩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다항 정리라고 불리는 애거든. 그치? 우리 이항 정리에서 이항 정리 요 개수 있잖아. 요 개수가 원래는 여기 있는 얘에 들어갈 자리였잖아. 그치? 걔처럼 다항 정리 요렇게 지금 상황이 몇 개인 거? 3개인 거는 이렇게 얘를 가지고 가포순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개수를 셉니다라고 개념을 잡아놓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건 뭐였으니까 개수였으니까. 됐나요? 그 정도만 정리하고. 좀 하지 않나? 배웠다고? 보여주지 않았어? 했었어. 다음 정리했었어? 야, 좀 미리 풀어봐야겠는데. 뒤에 있잖아.